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함부로 서 있어? 아시아 애들은 항상 문제야. 미국 땅을 처음 밟은 날 그곳이 환영이 아니라 검문소 같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과 한마디 대신 쏟아지는 경멸, 주먹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 대통령님 초대로 왔는데요.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켭니다. 한순간 제 존재가 모두의 입에 오르내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초대받았는지를요. 10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한 소녀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어요. 정말 꿈 같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18살 나라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녀가 개발한 인공지능, 나라가 전 세계 의료계를 뒤흔들었죠. 수상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수줍게 대답하는 소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 깊었습니다. 백팩을 메고선 그녀는 여느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 나라의 뒷모습.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당당해 보였습니다. 12시간 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나라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와, 정말 미국이네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미국 대통령의 공식 초대를 받은 국빈급 손님. 하지만 아직은 그저 호기심 많은 18살 소녀일 뿐이었어요. 커다란 공항 로비에서 혼자 서 있는 나라. 그녀도 모르게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지만 영어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지? 손에 든 종이를 다시 펼쳐보지만 복잡한 영어 설명뿐이에요. Immigration, Customs,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여러 줄로 나뉘어 서 있었어요. 어떤 줄이 맞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기, 줄이 너무 많아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익숙한 듯 자신 있게 움직여요. 한국에서 받은 안내서를 꺼내 다시 읽어봅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여 버렸어요. 저 멀리 General Passengers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입니다. 일반 승객이면 저것 같은데? 다른 줄들은 뭔가 특별해 보이고 사람도 적었어요. 그래서 가장 친숙해 보이는 일반 승객줄로 향했습니다. 줄 끝에 서서 앞 사람들을 따라 천천히 움직여요.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켜보지만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모두 외국어로만 들립니다.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도 불안함이 커져만 갔어요. 과연 이 줄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명 뒤에 서 있어서 바꾸기도 애매했어요. 괜찮을 거야. 다들 이렇게 하니까. 18살 소녀는 그렇게 일반 승객줄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손님인지도 모른 채로요. 몇 분 후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번역 앱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덩치 큰 공항 직원이 성큼성큼 다가와요. 헤이! 여기는 일반인 줄이다. 큰 목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라에게 쏠렸어요. 아, 예?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나라가 당황스럽게 뒤돌아봅니다. 데이빗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여기 서 있어? 손가락질까지 하며 소리치는 모습에 나라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라는 말만 겨우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요. 쏘리.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데이빗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저 아시아에 또 규칙 무시하네. 공항 직원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승객들의 수근거림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라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방끈을 꽉 움켜쥔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노벨상 후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작아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줄 서면 안 돼. 손짓으로 다른 곳을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라는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터미널 안의 시선들이 모두 이 작은 한국 소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계를 구한 천재는 그 순간 그저 길 잃은 18세 소녀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줄에서 백인 중년 남성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일반 승객줄에 서서는 안 되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공항 직원이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이쪽은 일반 승객용 줄이에요. 부드럽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디로 가야 하죠? 괜찮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웃음을 띤 얼굴로 친절하게 방향을 가리켜 주었어요. 나라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같은 실수인데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백인 남성은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나라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왜 나에게만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뭘 그렇게 쳐다봐.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야. 여전히 거친 목소리로 나라를 노려봤습니다. 눈물이 맺히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18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아시아인이라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데이빗이 갑자기 나라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리 와. 따로 얘기하자.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아픈데요. 하지만 데이빗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를 끌고 갔습니다. 공항 한쪽 구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벽에 등을 기댄 나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너네 나라는 아직 후진국 아니냐. 그 말에 나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설쳐.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침까지 튀었습니다. 나라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이 막았어요. 미국이야, 미국. 너네 같은 애들이 함부로 굴 곳이 아니라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데이빗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입 닥쳐. 변명하지 말고. 나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개발할 때도 노벨상 후보가 되었을 때도 이런 모욕감은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 애들은 다 똑같아. 예의도 모르고. 그 순간 나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마지막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데이빗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대통령이 너 같은 애를.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나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나라라는 AI를 개발해서 나라? 또 무슨 거짓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나라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증거라도 있냐? 어? 그는 나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라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말하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거짓말하면 더 큰일 나는 거 알아?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나라는 가방을 꽉 끌어안았어요. 나라의 손이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발한 AI가 전 세계 의료진을 구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또 거짓말이야? 18살 꼬마가 뭘 개발했다고? 주변 승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라는 스마트폰 화면을 켰어요. 즐겨찾기에 저장된 뉴스 영상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CNN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8세 한국 천재 소녀, 혁신적 AI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치료법 개발.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라에게 쏠렸어요. 데이빗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획기적인 AI 기술은 전 세계 의료계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젊은 천재가 개발한 나라 시스템 덕분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방금 전까지 후진국해라고 부르던 소녀가 전 세계를 구한 천재였던 거예요. 이게 제가 개발한 나라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올리며 차분히 말했어요. 데이빗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 한 명이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저 소녀가 바로 그 나라 개발자라고? 데이빗이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졌습니다. 나라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기다렸어요.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화면에서 CNN 로고가 사라지고 새로운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성조기 앞에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천재를 백악관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승객들의 수근거림조차 멈춰버렸습니다. 그녀의 혁신적인 기술은 인류 전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게 진짜 대통령이야? 백악관 초대라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젊은 인재를 환영하며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습니다. 와, 국빈급이네. 18세가 백악관에? 공항 대기실이 마치 전시장처럼 변했어요. 모든 시선이 나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데이빗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천재다, 진짜 천재야 라고 외쳤어요. 나라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로비 곳곳에서 스마트폰들이 들려졌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나라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저 소녀가 그 유명한 나라 개발자라고? 나라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또렷하게 비쳤어요. 18세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렌즈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천재를 이렇게 대하다니 말도 안 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데이빗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이거 완전히 인종차별 아냐? 스마트폰 화면들이 데이빗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의 당황한 표정이 여러 각도에서 포착됐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8세의 노벨상 후보라며? 대단한 애를 왜 저렇게... 목소리들이 점점 더 격앙되어 갔어요. 로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나라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주변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CNN에서 봤는데 진짜 천재 맞네. 데이빗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그의 몸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만 찍어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승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공항 관리자 톰슨이 숨을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듯 창백했어요. 승객들이 일제히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직원이 한국 천재를 차별했어요. 톰슨의
시선이 나라에게 향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뉴스와 앞에 선 소녀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당신이 그 나라 개발자? 나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슨이 무릎을 꿇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벨상 후보이신 분을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톰슨이 벌떡 일어나 데이빗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데이빗, 당장 여기서 나가. 데이빗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어요. 공항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데이빗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관리자님,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톰슨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관통했어요. 나라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었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경외감으로 변했어요. 톰슨이 다시 나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공항 로비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8세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당당한 자세였어요. 관리자님, 괜찮습니다. 톰슨이 고개를 들어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저희 기술이 전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그 말에 공항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18세 소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환자들도 구했어요. 승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편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톰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톰슨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승객들이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공항 입구 쪽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른 발걸음과 함께 장비를 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요? 한국 천재 소녀가 차별당한 곳이? 카메라를 든 촬영 기사가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제니퍼의 눈빛이 현장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나라에게 고정됐어요. 바로 당신이군요. 나라 개발자. 승객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며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윌슨이 당황한 표정으로 기자를 막으려 했어요.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 정리 중이라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노벨상 후보를 이렇게 대했다고요? 촬영 기사가 카메라를 켜며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더욱 가까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라이브로 나가는 거 아냐? 라고 속삭였습니다. CNN 제니퍼 박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입 앞에 대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의 18세 천재 소녀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데이빗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배지도 떼어낸 상태에서 카메라에 찍히고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윌슨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SNS에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침묵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촬영 기사가 데이빗의 떨리는 모습까지 클로즈업으로 담았어요. 공항 전체가 이제 뉴스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백악관이 공식 초대한 국빈급 인사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은 심각한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특종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언론과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나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니퍼가 마이크를 더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주시겠어요? 나라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18세 소녀가 아닌 세계를 바꾼 과학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편견은 버려주세요.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라는 이미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죠. 놀랍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이런 철학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윌슨이 감탄하며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가 나라의 당당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국빈의 품격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윌슨의 무전기에서 급하게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전기 속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윌슨입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십니다. 윌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주변 공항 직원들이 모두 무전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톰슨이 급히 다가와 윌슨의 어깨를 잡았어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을 끝내지 못하고 윌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항 전체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나라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벽에 기대어 서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직원들 비상 대기하십시오. 톰슨의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도 무슨 일인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보안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십시오. 대통령께서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실화라니. 공항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데이빗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과 승객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사과드려. 관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데이빗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는 것이죠. 제가 손을 내밀자 그가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 아시겠죠? 공항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곧 대통령이 도착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몇 분 후 공항 관제탑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제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에어포스 1. 활주로 한 번의 착륙 허가. 대통령 전용기 착륙 준비. 사람들이 일제히 창문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거대한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파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그 기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에어포스 1이야.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제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이 저를 위해 직접 오는 건가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하지?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며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 18세 소녀를 위해서 말이야.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모든 직원은 즉시 대기 상태로 전환하라. 보안팀장의 무전기에서 빠른 지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공항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오시는 건가요? 믿기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생방송 준비해.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손짓했어요. 곧 전 세계로 이 상황이 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에어포스 원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계단이 내려오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나타났어요.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내려오는 순간 공항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로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은 정말 위험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통령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라 씨. 직접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대통령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손님입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공항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 기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대우입니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의 영웅이에요. 주변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통령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워야 할 딸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데이빗 직원은 멀리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순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공항 관계자들과 이야기해야겠군요. 톰슨 관리자와 윌슨 보안팀장이 긴장한 채 다가왔어요. 대통령이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님, 저희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실수라고요? 국빈을 모독한 것이 실수입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십시오. 공항 관계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 말에 무게가 실렸어요. 제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무례는 곧 미국에 대한 모독이에요. 네, 대통령님. 다시는 이런 일이.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데이빗 직원이 멀리서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차별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공항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대통령님, 저희가 반드시.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 말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니퍼 기자가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언론사가 동시에 속보를 타전했어요. 스마트폰 화면마다 같은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천재소녀위의 직접 공항 방문. 공항 곳곳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울려댔어요. 승객들이 일제히 화면을 확인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왔다고? 18살 한국 소녀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Korean Genius Girl로 바뀌었어요. 트위터에는 나라 코리아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한 개인을 위해. 카메라가 저와 대통령을 번갈아 비췄어요. BBC 기자도 급히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을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일본, 중국,
유럽 언론들도 연달아 보도했습니다. 공항 TV 스크린마다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뉴스에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댓글창에는 Korea Strong, Respect Korea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천재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대통령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어포스 원에 함께 탑승하시죠. 그 순간 정말 꿈 같았어요. 에어포스 원의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행기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대통령 전용기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18세에 이런 업적을 이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아직도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기술 강국입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라가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대통령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움이란요.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차별도 모든 아픔도요. 에어포스 원이 하늘로 떠오르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천재의 이름으로요. 백악관 상공에서 에어포스 원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웅장한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나라, 이제 진짜 백악관에 오신 겁니다. 대통령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백악관 비서실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벨상 후보이신 나라님, 환영합니다. 레드카펫이 백악관 정문까지 깔려 있었어요. 이런 대우를 정말 받아도 되는 걸까요? 국빈급 예우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팔을 내밀어 주셨어요. 함께 레드카펫을 걸으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백악관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여기서 전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긴장되지만 자랑스러웠어요. 18세 한국 소녀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나라 개발자가 드디어 한국의 천재 소녀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세계를 구한 천재, 나라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나왔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요. 작은 나라 한국이지만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며 이 순간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몇 달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마지막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서 깊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변화들을요. 코로나 치료법, 의료 혁신, 그리고 편견을 깨뜨린 순간들까지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18세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천행 K01편 승객 여러분,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방을 메고 일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함께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에서 더 큰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탑승구를 지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 차별받았던 그 공항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시련을 딛고 일어선 곳,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이 된 곳. 비행기에 올라타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미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 도착 6개월 후 전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CNN 국제뉴스에서 특별 리포트가 방송되었어요. 한국어 학습 앱이 전 세계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한국어 학습 앱들이 줄지어 보였어요. 듀오링고 한국어, 나라와 함께하는 한국어, 모든 언어 학습 앱에서 한국어가 1순위였습니다. 런던 대학가에서 한국어 수업 대기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각국 대학들에서 한국어학과 신설이 줄을 이었어요. 파리, 베를린, 로마, 모든 곳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에서도 한국어 학원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지구촌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에 휩싸였어요. 나라처럼 천재가 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워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이퀄 천재의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면 한국어는 필수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한국어 교육 정책을 강화했어요. 미국 교육부에서는 한국어 의무 교육 검토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어는 기본이에요. 기술 분야에서 한국어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도 나라 같은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천재의 나라 한국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닌 꿈과 혁신의 중심지로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공항이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어요. 한국관광청과의 협력으로 K컬처 체험전을 오픈합니다. 입국장 한쪽에 거대한 한국 전통 건물이 들어섰어요. 한옥 스타일의 외관, 그 안에는 최첨단 기술이 가득했습니다. 나라 기술을 활용한 AI 한국어 선생님도 준비했어요. 체험전 입구에는 나라의 사진과 함께 큰 문구가 걸렸습니다. 천재의 나라 한국을 만나보세요 라고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VR로 경복궁을 체험하고 AI로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들. 와, 이게 바로 나라가 나온 나라구나. 한복 체험 코너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웃고 있었습니다. K푸드 시연장에서는 김치 만들기 체험이 한창이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체험존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랩이라는 이름의 과학 체험실이었어요. 이곳에서 한국의 과학 정신을 느껴보세요. 1년 전 그 차별 사건이 있던 바로 그곳. 이제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도 여기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벽면에는 한국의 역사와 현재,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과거의 편견을 딛고 일어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요. 체험존을 나서는 관광객들의 표정이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품고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매주 수천 명이 찾아와요. 한국을 알고 싶어서요. 그날의 아픈 기억이 이렇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거점으로 변한 거예요. 나라양 덕분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작은 차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